제가 잠깐, 네, 잘 어, 봤습니다, 선교사님. 네,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혜건 선교사님 정말, 일반 대학 교수님보다 더 멋지게 강의해 주셨고요. 어,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생활하면서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어,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를 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다 하면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떻게 이게 이루어지나요? 제가 이제 뭐죠,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전자공학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 현재 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개발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사실은,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본이 필요한데, 그거를 예전에는 은행에서 론을 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뭐 이자도 비싸고 나중에 부도 나면 실제로 은행이 사실 실제로 돈이 없는데도 돈 빌려준 거 가지고 숫자 노름해서 돈 빌려줬는데 그 돈 가지고 쓰다가 결국 부도 나면 실제 부동산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장이 넘어가고. 네. 이러한 불합리성을 아는, 그래서 4차 산업 기술이 나온 거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디지털 금융이 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어쨌든 그 그래서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거예요. 마치 주식을 이렇게 주식을 풀어서 그 주식을 이제 뭐죠, 사람들에게 이제 나중에 배당을 주듯이, 그래서 펀딩을 한 거죠. 그 돈을 펀딩을 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기술을 개발하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오직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술만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그 블록체인 기술 안에서 자동으로 계약이 맺어지게끔 하는 그 플랫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들어드리기는 제가 지금 저도 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까지 다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네네. 어쨌든 그 기술만 AI만 전문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그런 또 회사들이 있는 거고, IoT 기술만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 거고,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변호사 없이, 중개인 없이 바로 본인과 본인이 계약하는. 그래서 수수료나 커미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직거래 하듯이. 그런데 그 문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작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신력을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제가 플랫폼들이, 예,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 곧 있게 되는 거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거죠. 네네네,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깊이 찾아보지 못해요. 네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을 앞으로 진행될 쇼핑몰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터넷 검색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한번 쳐보십시오. 아니면 또 유튜브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치면 아마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송사님 질문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인데요. 네네. 4차 산업 시대에 지금 이제 초입에 들어갔고, 지금 무르익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마지막 시대에 그 어떤 크리스찬들의 유무상통을, 제재하면서, 적군 시대의 어떤 그런 어떤 탄압이라든가, 그러면 어떤 통제 기관에 들어간다는 걸로 대충 우리가 이제 연구해 두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는 마당에서 크리스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크리스찬들만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또 나중에 그런 압력이라든가 공격으로부터 그 매매 금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크리스찬들만 전용으로 쓰는 화폐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당연하고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원래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기존의 금융권, 그리고 기존의 체제가 뭐냐면, 이제 금융적인 것만 예를 들자면,
내 정보를 독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도 나의 허락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고 당위적인 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어떤 기존의 체제 통제 시스템에서 사실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이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산적으로 분산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 처음에는 정부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기존 금융권도 우습게 알았어요. 뭐 골드만삭스며 또 JP 모건이며 우습게 알았어요. 그거 가짜 돈이지 가상화폐 뭐 블록체인 기술 쓸데없어. 그랬는데 그래서 JP 모건 회장도 그렇게 입장을 취했는데 나중에 자기는 그렇게 입장을 취해놓고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막 샀어요. 몰래.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현실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태되겠구나. 금융권에서. 솔직히 말하면 카카오페이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카카오뱅크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기존의 은행권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너네들이 해봐야 뭐 그랬는데 이 반응이 엄청났거든요. 사실 제가 조금 예를 들면 알리페이, 중국의 알리페이가 8개월 만에 3개월 만에 8천만 명이 모집됐어요. 알리페이가 중국 17억 인구입니까? 15억 인구 중에 단 3개월 만에 8천만 명이 회원이 됐다니까요. 유저들이. 그런데 중국의 5대 그 공산당의 5대 국가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은행들이 20년인가 30년 동안 모은 숫자가 5천만 명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영향력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시대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제는 프라이빗 이런 어떤 그 금융 시스템 가동 못하게 자기들이 공산국가니까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정부가 발행을 하는 그거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서 자기들의 위안화 전자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들을 이미 보였고 이미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앞으로 또 아니면 큰 금융들이요. 이제 또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런 어떤 딥스테이트들이나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에 들어와요. 원래는 그 성격이 아닌데 그래서 통제에서 들어오잖아요. 어떤 형태로 합리적 부분으로 들어오냐면 봐라. 지금 이것 때문에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물론 그 문제죠. 사실 사회적 문제죠. 왜 그렇게 투자하는지는 그건 정말 투자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들을 이제는 규제해 들어오고 통제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래소를 통제하면 다 통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세금도 매기고요.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방금 대표님이 말했던 그런 엄청난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러니까 퍼블릭 공공 블록체인 기술은 그렇게 갈 겁니다. 시대적 흐름상 정부에서 하는 블록체인은 그렇게 갈 거고요. 근데 프라이빗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안으로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저 중소상공인 우리 CBMC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앞으로 그런 시대에 정말 666 마크를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구원하고 이제는 우리는 상관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받고도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이 구축돼야 돼요. 그걸 구축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알아야죠. 모르면 대비할 수 없고 모르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저희 우리 CBMC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끼리의 자가경제, 우리끼리의 그런 선순환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시작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오재술 우리 대표님하고도 잠깐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육용 기업을 한 18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 화폐라는 게 가장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게 생태계라든가 사업 모델이 없는 프로그램만 만들어져 가지고 그 가치가 없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사기로 일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전라남도 보성에 내려와서 보성읍을 이런 그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제 고향이다 보니까 규모도 크지 않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우리만의 경제를 구축하는 필요성은 다 알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대수 우리 그 대표님하고도 그 지금 좀 나누었습니다만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 경영력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그 기업에다가 1,000만 원어치 상당의 그 가치를 받고 팔았던 그 콘텐츠를 사회공헌 기반으로 한 10,000개 기업에 이게 기부를 하게 되면 한 100억 원어치의 기부가 들어가면서 암호화폐 그 화폐 가치 발생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술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김만원 박사님하고도 김만원 회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나눈 바가 있어서 나중이라도 우리 김영건 회장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한번 이 건을 한번 나누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이론만 가지고 그냥 우리가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어떤 이 모임의 의미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좋은 의견이시고요. 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협력을 연대하고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 그 강의가 끝나고 다음 주 정도 저희들이 그 홈쇼핑몰 지금 하려고 했던 그 우리 글로벌 중소상공인과 세계 선교사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상생 프로젝트로서의 그 쇼핑몰 운영 플랫폼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 다 말씀 못 드리고 한 200억 정도의 사실은 그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어야 확실하게 확정되어야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네네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시면 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와 아이템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아마 저도 놀랐으니까 놀라움을 아마 금치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보연 우리 대표님은 참고로 오늘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그 목포지에 총무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MTV인가요? 아무튼 또 방송국을 또 이제 하고 계시고, 예, BMC 말고 예, 특별히 기술적으로 저희가 오늘 우리 김영권 선교사님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전반적인 흐름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또 CBMC 내에도 기술진들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협업하고 필요한 분들 같이 이렇게 의논하면서 우리의 좀 진짜 좋은 쪽으로 우리를 향한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예, 다른 분들부터 얘기 듣고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한번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런 강의는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즘 한참 핫 이슈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세상이.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만 AI가 나온 지 뭐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거기서 요즘 메타버스, 블록체인 또 NFT 뭐 이렇게 막 넘어가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말씀하신 쪽으로 다 귀착이 될 거예요. 귀착이 되고 또 사실상 저도 토큰 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참 들으면서 야 이게 이게 때가 다 되는 것 같다. 아까 2029년 어느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교사들 거기 나오는데 예, 끝난다 왜 봤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이런 걸 또 발표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 실제 900살까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쪽으로 가면
우리 인간 수명이 그쪽으로 다시 회귀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면 이미 이제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다,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쪽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우리 김보연 우리 또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는 또 세계 복음화하고도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협업을 해서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또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용석 그 회장님, 우리 늘 함께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데 오늘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네네. 오늘 정말 김영원 선교사님에 통해서 저도 이게 정말 눈이 탁 떠지는 게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사악한 이게 딥스테이트나 이 마피아 쪽에서 이런 기술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게 누가 이 좋은 기술을 이게 해서 우리는 이게 탄환이 필요하거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재력을 이렇게 재정적인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먼저 알고서 현명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강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5년 전에 강의를 했는데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사실 참여하셨었어요. 근데 어떤 분위기냐면,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사실 예전에 저의 모습을 다들 보는 것 같은데 뭐냐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이런 분위기요. 그러니까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알고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거는 죄에 빠지기 쉬워.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뭡니까? 뭐죠? 돈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다음 주에 할 이야기인데 돈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어떻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좀 부정적 의식들을 많이 가지면서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셔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좀 설명했더니 어떤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냐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냐고. 거짓말이라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하는데 도대체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시니까 아예 그냥 부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세상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또 어떻게 입장이 바뀌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거를 하나로 깨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그 당시에도 준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실은 시작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오늘 방송 좀 다시 같습니다. 보낼 수 없습니까? 오늘 하신 거 진짜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녹음해놨습니다. 선교사님이 강의, 아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재정이 돈은 물론 성경에 일만하게 되어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니까 우린 그렇죠. 재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쓰고 플로잉 할 수 있는 복음을 하는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쓰이는데 흘러가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너무 중요하고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홈쇼핑 이런 거에 또 같은 그런 걸 계속적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크리스찬들이 이게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또 하십니까? 강의? 두 번째? 네. 다음 주에는 이제 2부로 아까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다루게 될 건데 좀 부탁 말씀드리면 이번 주 강의에 대한 그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을 좀 유튜브 들어가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뭐야 이렇게 찾아가지고 블록체인에 대한 확고한 좀 이해를 좀 통전적 이해를 좀 갖고 계시면 다음 주 강의 들으시는데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선교사님? 지금 박준표 우리 대표님은 혹시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신지. 예, 저는 영국에서 한 30년 살고 있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잠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말에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래요. 아무튼 뭐 자주 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만원 회장님이 지금 얼굴을 보여주셨네요. 지금 그 어디 가고 계신지 한마디 해주시고 또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강의에 음소거 해주시고 뭐 잘 안 들리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들리십니까? 예, 예. 오늘 당연히 해주신 우리 김영권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글로벌 필리핀의 또, 위원장님이신데, 이런 좋은 강의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항상, 우리 중소상공인들이나 또 선교사님들한테 도움되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최고의 강사들을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자비랑입니다. 자비랑인데, 여기 강사에 등단하려면, 굉장히 또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러한 지식은, 우리 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변화에 동감하는데, 지금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습득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신 또 세직선 세계 직장인 선교회 또 계신 분도 함께 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세직선 선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했는데, 우리가 직장인 선교회 또 해외 선교회 선교사님들과 또 협력해서 함께 한다면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는 목포로 글로벌 목포 지회 창립을 위해서 지금 서울에서 4명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유튜브로 전체 다 생중계가 되니까 유튜브 줌 주소를 조금 이따가 그 각 사이트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후 2시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권 선교사라고 지금 나온 분이 있어요. 예. 네, 저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정보 네트워크 미디어 방송 사역하고 있고요. 예, 저희 채널에도 좀 들어와셔서 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소 올려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필리핀에 어디 계세요? 오늘 저희가 지금 메트로 마닐라하고 여보세요? 접경 지역인데요.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의 구리, 남양주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메트로 마닐라하고 접경입니다. 접경. 네. 까인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까인따. 까인따 리잘. 네. 예. 신시가지입니까? 외국인 학교 있고 그런 단지 아닙니까? 신시가지는 아닙니다. 네, 신시가지는 한국 대사관 있는 동네 아니? 대사관 쪽은 아니고요. 거기하고는 한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 오르티가스, 파시그라고 하는 파식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 한강 같은 그 파식강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메트로 마닐라, 바로 왼쪽은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김인호 선교사님하고 잘 아시잖아요. 네, 김희호 선교사님 잘 알고 있죠. 같은 교단인가이신가 모르겠네. 아니 교단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기장이고요. 그 김인호 선교사님은 이제 고신입니다. 고신.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예, 인터넷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제 말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여보세요. 잘 잘 들립니다. 들리고 있습니다. 소영석이 네네. 어떻게 무슨 말씀하셨죠? 목자님 쪽에 인터넷이 안 좋은가 봐요, 지금. 그런가 보네요. 예, 지금 그러면 버프링 걸린 것 같은데요. 뭐 다른 특별한 분이 뭐 질문 없으면은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십니까?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에도 이제 강의를 하실 거니까 모아갖고 하셔도 괜찮고, 또 우리 단톡방에다가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님 말 들으세요? 예, 이제 다시 빠져나갔다가 예, 제가 네. 그래, 이게 지금
여기 이태원 채널 씨. 제가 우리 글로벌 중소상공인 CBMC 전체 그룹방 링크 올려드렸고요. 거기 우리 선교사님들 좀 꽤 오신 것 같은데 가입해 주시면 거기는 누구나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CBMC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좀 많이 관심 가지고 또 각 지역에서 CBMC 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해주시고 또 유튜브 채널 저희 커넥팅 투게더 유튜브 채널 올려드렸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시면 또 성경의 복음에 대한 복음과 비즈니스 여러분 함께 이게 밸런스 있게 나가야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구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서용석 우리 또 연합 회장님 계십니다만 이거는 뭐 저희 임원들하고 이제 또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만 혹시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예, 사실상 뭐 요즘 저는 근무지가 삼성동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만 토큰 이야기 많이 나오고 블록체인 이런 얘기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안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토큰 하면.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오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끝까지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터인데 혹여라도 CBMC가 또 이런 쪽으로 뭐 확장이 된다라든가 이상한 안 좋게 말이 나오면 네네.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서영석 우리 연합회장님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글로벌 CBMC가 아니고 한국 한국 CBMC에서 또 저희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으시고 뭐 블록체인 얘기 나오고 뭐 비트코인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혹여라도 이게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금융 관련된 쪽까지 끝까지 들으신 후에 이제 이렇게 아는 척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분명 아주 좋은 문제 제기해 주셨어요. 우리 오재석 국장님이.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기술,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디지털 에셋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왜 그런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냐면 네트워크 방법으로 돈이 되니까 네트워크 방법을 또 이렇게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예전부터 뭐 10년, 20년 전부터 다단계적으로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다단계는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입금이 있어야 되고, 회원 투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물건을 강매하게 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막 통지박산 나게 만든 그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방법, 어떤 시스템에 몸에 배웠던 분들이 이동만 하신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이동만 하셔가지고 이 코인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푼 거예요. 네트워크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중에 생기냐면 제가 이 부분은 사실 따로 주제를 갖고 사실 이 부분만 특화해서 다뤄야 되는데 사실 제가 컨설팅 같은 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쪽 분야에 손대지 마라 그러셔갖고 제가 그만뒀었는데 그러나 피해 보는 사례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뭐 특강 형태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단계적으로 지금 네트워크 방법이 많이 좀 이렇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입금 같은 거 없이 입회비 같은 거 없이 투자금 없이 그러면서 그냥 먹고 쓰고 하면서 포인트 적립하고 그것이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본인에게 수당이 발생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그런 건강한 부분이 소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면 투자금을 내게 해요. 투자금 내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100만 원 중에 60만 원, 70만 원은 운영비, 그 다음에 수당비로 다 지급해요. 정말 투자되는 금액은 30%도 안 돼요.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결국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잘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배당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이 네트워크 방법의 심각한 피해가 왜 스캠 사기로 가냐 하면 애초부터 사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그거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기술도 없는데
장밋빛 미래만 펼치고, 또 한 가지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투자를 했어요. 투자금을 갖고. 근데 투자해서 수익 얻기가 요즘 세상 쉬운 일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50% 정도만 투자금을 반환 받아도 투자금을 얻어도 성공인데 안 돼요. 대부분 투자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밑에서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가 안 돼요. 어느 점에 이르면 한계점이 옵니다. 그러면 돈이 돌지 않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게 부도가 나고 스캠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코인을 현재 막 네트워크 방법으로 풀어내는, 그러면서 수당 주고 막 이렇게 네트워크 방법이 있고 아닌 게 분명히 있어요. 네트워크 방법은 비슷하지만 네트워크 방법은 절대 아닌 게 있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말했던 투자금 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기술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부도나고 또 은행에 빚져가지고 인생을 파탄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거 권장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쪽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한때 막 코인 붐 불어가지고 필리핀에 오신 분들이 막 장밋빛 미래를 막 선전하고 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선교사님들 여러분 구제해드렸어요. 하지 마라. 제가 일일이 조사해서 그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이게 왜 위험한지에 대한 설명까지 다 드리고, 그래서 몇 분들 제가 이렇게 구제도 해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CBMC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하고, 그리고 우리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과 네트워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크 좀 아십니까? 선구자님? 코크, KOK. 콕. 저는 다 모릅니다. 콕? 콕은 저도 안 들어봤는데. 콕. 저기,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 저기 CBMC 대표님들이 정말 건강하게 투자하려고 하시면, 제가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것들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정도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금융하고 관련되고 또 핀테크. 저도 핀테크 관련해서 저도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실제 금융 건강 진단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나 개인 건강 진단 받듯이 금융 건강 진단 받도록 하는 또 플랫폼 좀 일부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이제 다 만들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고요. 아무튼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핀테크 쪽 필히 한번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추구하는 쪽이 어느 쪽이신지 우리 김영성이 참 정리를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서 좋고요. 특별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인사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질문하면서 인사 나눠도 좋습니다. 조종용 선교사님이신지 대표님이신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김혜심 대표님 소개해 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혜심입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요즘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 KOK에 좀 투자를 조금 했어요. 조금. 근데 어떤 건지 KOK. 안전한 건지, 네네, 안전한, 우리나라 토종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전부 다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아이디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기획하고 만든 건데 넷플릭스가 전부 다 이윤을 다 가져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KOK가 우리나라의 토종 뭐라 그러죠? 네네. 그래서 그래서 잘 몰라요. 저도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처음 해봤어요. 저희도 이제 선교지가 싱가포르하고 영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급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빠른 대신에 위험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싱가포르나 이제 영국은 좀 느리면서 안전장치, 금융이 싱가포르, 영국은 굉장히 발달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달됐지만 빠르지만 위험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예를 들면 뭐 이제 이거하고 조금 메타버스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지만 영국 같은 데는 카드 하나, 크레딧 하나 하는데 그 법인 저희가 그 국가에서 가는 공기업에서 가는데도 세금을 많이 내고 안전한 회사인데도 카드 하나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 길거리에서 아주머니들이 선물까지 주면서 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른데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KOK 잘한 건지 항상 마음이 걱정이 돼서 잘 몰라요. 네, 저는 KOK는 지금 처음 들어봤고요. 뭐 제가 그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정말 또 돌려보고 두들겨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정말 제가 뭐 이미 구입하시고 했던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뭐 이렇게 뭐 흙을 뿌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들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들이 있잖아요. 진짜의 뭐 화이트 페이퍼라든가 이 백서들 다 들여다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고수익 주고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니까 그냥 혹해서 넘어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다 두들겨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기술 기반의 어떤 그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기술을 몇 년도에는 언제까지 뭘 개발하고 하는 어떤 그런 플랜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뭐 중소기업이 됐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이 됐든지 건강한지, 그리고 이 코인에 어떤 기업들이 MOU를 체결해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이 지원을 했어, 아니 구글이 투자를 했어, 아니면 삼성이 투자를 했어요, 아니면 페이스북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을 따라가면 돈을 벌게 돼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내가 몰라도 돈을 잘 버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정말 잘 버는 사람이 투자하면 나도 따라서 흉내내기만 해도 이게 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에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연결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요. 내가 모르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적 보장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법적 보장 못 받아요. 다 투자자가 자기 다 책임지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지금 4개의 거래소만 국가가 인정해주는 거래소로 됐고, 지금 그 세금도 이제 올해부터 걷겠다고 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서야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은행도 만약 문제가 생기면 5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4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통제하면서 그 소비자들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또 피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 피해를 보면 또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또 거래소가 배상하도록 하는 이런 거를 뒀지만 아직도 미비하고요. 나머지 거래소들은 아예 투자했다가 만일 날아가면 절대 이게 구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투자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다단계 형태로 푸는 형태, 네트워크 방법으로 풀어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이렇게 받는 형태로 가시는 거는 열의 9은 망한다고 보십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기술이 있는 것인지, 어떤 기술을, 그래서 백서를 보셔야 돼요. 백서 안 보시면, 아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뭘 해도 내가 안다고 생각해도 했는데도 이게 망하면 구제를 못 받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좀 그 한 부분만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좀 그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와 더불어서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